청명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1, 2 과목을 담당하게 된 교사 김성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1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과목에서 동고동락을 하게 될 텐데 이 강의를 올리는 목적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한국사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이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첫 강의로서 선사시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의 흐름은 먼저 이제 역사라는 건 이 흐름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시간 순서와 흐름을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흐름 요약을 먼저 본 뒤 교과서 본문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사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구석기 시대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도구로서는 돌에서 떼어내서 만드는 뗀석기를 주로 썼고 주요 뗀석기로는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주먹도끼는 날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만능 도구였는데 아시아 최초로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뗀석기를 사용해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동식물들이 많아 해서 그런 조건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해야 했고 여러 번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소지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한 집도 좋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거 생활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게 빙하기가 끝나고 시대가 바뀌어 신석기 시대로 바뀝니다. 이때의 도구는 떼어내서 만드는 뗀석기가 아닌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로 발전합니다. 돌보습, 돌낫, 갈돌, 갈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간석기를 활용해서 물론 사냥과 채집도 하였습니다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데 방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식량을 탐색하는 단계가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 바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또한 농사에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인구도 늘고 물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은 집은 쓸 수가 없죠. 더 발전된 집이 움집을 만들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막집과 움집의 차이는 집 중앙에 불을 피워서 조리와 난방을 하는 화덕의 유무 차이입니다. 또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피가 섞인 씨족 그리고 그 씨족이 모인 부족이 탄생하였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겠고 아직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계급이 나누어지지 않은 평등사회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시간이 더 흘러 청동기 시대로 바뀝니다. 도구는 당연히 청동기인데 종전의 시대가 돌을 도구로 썼다면 지금 시대부터는 금속을 도구로 씁니다.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합금입니다. 따라서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이 밑에 사람보다는 지배층이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무기나 제사도구, 사치품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또한 농경이 더욱더 발달하여 이때부터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 유적지에서 벼가 나오기도 하였지만 반달골 칼이라 하여 벼이삭을 잘라내는 용도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이 발달하여 잉여 생산물이 더 늘고 그러면서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발생하였고 이것의 유무나 격차에 따라 빈부격차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움직이는 지도자, 즉 군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장들은 자신과 남을 다르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대표적으로 자신이 죽은 뒤 거대한 무덤인 고인돌을 만들게 하였고 청동 무기를 통해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부족 간의 통합이 늘어났고 그 결과 더 큰 집단인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데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도구는 철기를 썼는데 청동기보다 구하거나 다루기가 쉬워서 무기와 농기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철기로 농기구를 만드니 생산도 늘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도 늘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통해 정복전쟁이 늘면서 부족 간 통합과 국가의 성장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과서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과서에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밑줄을 쳐놨습니다. 초록색은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념들이다 라고 여겨주시면 되고, 노란색은 이 한능검 시험이나 EBS에 나온다 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변별을 위해서 여기 밑줄 안 친 부분도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줄의 기준은 수능, 한능검, EBS다 라고 여겨주시고, 내신에서는 그 이외의 것도 출제될 수 있음을 학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구석기부터 볼까요? 자, 수십만 년 전에 시작된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하여 사냥을 하고 열매 등을 채집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뗀석기는 밑에 보이는 집게, 글게가 있는데, 이 집게와 글게의 용도는 동물의 뼈와 살을 분리하거나 살을 토막내는 데 사용하였다. 글게는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였다. 인데 이 집게와 글게보다 더 발전된 석기가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양면을 깨뜨려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그림 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다양한 용도로 쓰인 만능 도구였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유럽 지역에서만 나오고요. 아시아에서는 전혀 발견이 안 되어서 이 서양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역시 아시아 애들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쪽보다 좀 떨어졌나봐 원래. 그런데 이 지도 밑에 보시면 연천 전곡리에서 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아시아는 유럽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뗀석기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냥과 채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죠. 금방 버릴 텐데.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빙하기가 끝나면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식물들의 모습도 바뀌게 돼요. 특히 동물을 보자면 빙하기 때는 추위를 견뎌야 되니까 동물들이 몸집이 크고 털이 많아요. 여기 보이는 메머드나 쌍코뿔소처럼.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에 토끼나 사슴 등의 작고 빠른 동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런 쓴배찌르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뾰족하잖아요. 이 밑에 부분, 뭉툭 튀어나온 부분이 쓴배 부분인데 이걸 나무랑 연결하여 작살로 쓴 겁니다. 두 번째는 활을 만들고 짜잘한 석기들로 나무랑 연결해서 화살을 만들어 이런 작고 빠른 동물을 사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시대로 발전하냐면 신석기 시대로 발전합니다. 아까 내용 요약에서 봤다시피 도구가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뗀석기에서 단석기를 제작합니다. 돌을 떼어내는 것보다 갈아서 만들다 보니 모양이 좀 더 다듬어지겠죠. 밑에 석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낚시를 할 때 쓰는 그물추, 그 다음에 곡식이나 열매를 가는 데 사용하던 갈돌이나 갈판, 돌 보습처럼 나무랑 연결해서 땅을 파는 도구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생활을 하였느냐라고 하면 사냥과 채집에 플러스하여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즉 뭐냐면 식량을 탐색, 찾아다니는 단계가 아니라 직접 만드는 단계로 접어드는 신석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한
먹이를 구하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잉여가 늡니다. 즉 남는 생산물이 있는데 이걸 버릴 수 없어서 저장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니 토기를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토기로는 밑에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빗살무늬가 있고 밑바닥이 뾰족해요. 뭐냐면 땅에 꽂아서 사용하거나 여기 구멍을 뚫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사용을 하였고 또한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다 보면 농경과 목축이 본격화되면서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하다 보니 물건도 많이 만들게 되고 인구도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집의 형태도 발전을 하게 돼요. 막집에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움집이라 하여 이렇게 좀 더 큰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렇게 중앙에 이 불을 피우고 난방용이 화덕이 존재를 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옷의 형태도 좀 더 발전하여서 종전은 그냥 가죽을 뒤집어 쓰거나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짓거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서 농사 짓는 사람 외에 수공업자 집단도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는데 자,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제 사람들끼리 눈도 맞게 되고 가족을 이루고 피가 섞이게 돼요. 그걸 씨족이라 하는데 그 씨족이 모여 부족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식량을 구하는 기술이 덜 발전해서 한참 모자랐습니다. 다 같이 생산하고 그래도 한참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협동하여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지지 않은 평등한 생활로서 공동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를 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구석기 유적지와 신석기 유적지가 있는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좀 더 발전하여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도구로서는 청동기가 사용되는데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 금속이에요. 만들기도 그리고 가공하기도 어려워서 지배층이 무기, 제사도구, 사치품으로 활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가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렇게 날이 이렇게 되다가 이런 것처럼 악기 중에 비파라는 게 있어요. 그 모습을 닮았다요. 비파형 동검인데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돌이나 나무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 당시에는 벼농사도 시작되는 등 농경이 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반달돌칼을 쓰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벼 이삭을 반달돌칼로 잘라서 얻고 있죠. 즉, 벼농사가 시작될 정도로 발전하였구나 라고 여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산물이 더 많아졌다? 즉, 잉여 생산물이 많아졌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는 식량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사유재산이라 하고 이거의 격차에 따라 빈부격차가 그 연장선상에서 계급이 분화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군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장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타인과 자신이 다르게 보이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의뢰용 도구를 착용하여 권위를 드러내거나 죽으면은 거대한 고인돌, 중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되고 위에 거대한 누름돌을 얹어서 만드는 무덤인데 그런 걸 만들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즉 지도자 말고는 만들 수 없는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청동 무기를 활용하여 이제 전쟁이 늘고 특정 부족이 주변 부족을 통합하면서 국가가 출현하니 그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시간은 더 흘러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 자, 청동기보다 더 구하기 쉽고 가공도 편리한 철기를 무기와 농기구에 활용하면서 이제 농업 생산력도 늘고 그 다음에 전쟁도 늘면서 국가 간이나 부족 간의 통합 이런 것들이 좀 더 늘게 된다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상상도가 있는데 자, 옆에 보시면 목 방어를 위해 목책이나 망루를 만들어서 좀 더 발전되었고 지배 형태도 움집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었죠. 이제 이렇게 세모나게 게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그래요. 또한 이제 보시면 강가인데 여기 환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을 구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지만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선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고, 옆에 보시면 농사 짓는 모습을 표현한 농경무늬 청동기, 그 다음에 제사나 의료용 도구,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쓰인 청동거울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집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나와 있는데, 이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울주군에 있습니다. 이게 친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새겨졌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선사시대를 배우면서 동물벽화를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벽화를 왜 그렸어요? 그쵸? 여기 그려진 동물을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는 기원이나 주술의 의미잖아요. 암각화 또한 똑같습니다. 고기잡이나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건데, 여러 개의 그림 중에 58점이 고래 그림이다 라는 건 무엇이냐? 이 시기 사람들이 고래잡이로 식량을 마련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암각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습이 바뀌어요. 초기에는 사슴 등의 동물이 새겨지고, 이후에는 고래나 거북 등의 바다 생물이, 나중에는 호랑이, 표범, 멧돼지 등이 새겨졌다. 왜 그러느냐? 울산 기후가 변하면서 동물들의 생태도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냥감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의 그림을 보고도 어떤 변화를 유추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 말고 유적이나 유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이게 반구대 암각화, 호랑이, 표범, 멧돼지, 사슴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활동 보겠습니다. 2번 보실 텐데 또 다른 암각화 유적을 조사해 발표해보자 했는데, 반구대 암각화 말고 울주 천천리의 명문, 즉 새겨진 글, 그리고 바위에 새겨진 암각화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새긴 마른 목골, 동심원 등의 다양한 무늬, 그리고 신라인들이 새긴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마른 목골이나 동심원은 동식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무슨 태양의 모습이라든가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